제가 R18을 작년 10월 달에 샀으니까요. 지금 올해 딱 1년 됐네요. 1년 동안 제가 몇 킬로 탔는지 한번 볼게요. 1년 동안 6,400km. 영상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1년 동안 6,400km 탔습니다. 많이 탔죠? 최근에 많이 탄 것 같아요. 제가 전라남도 고흥도 한번 갔다 오고 장거리를 몇 번 타니까 금방 뭐 한 2,000km 이상 올라가더라고요. 제가 R18을 타면서 장점과 단점 등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. 장점 첫 번째, 엔진열입니다. 제가 R18을 타면서 제일 좋았던 점이 엔진열입니다. 이 바이크를 구매하기 전에 할리 데이비슨, 인디언 모터사이클, 트라이엄프 등등 여러가지 브랜드 모델을 살펴봤는데 제가 알아봤을 때 엔진열이 덜하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. 이 R18이. 할리 데이비슨하고 인디언은 엔진열이 좀 심한 편이었고요. R18 오너들의 후기를 보니까 엔진열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실제로 시범 운행을 해봤는데 확실히 시승할 때도 엔진열은 없었습니다. R18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여름에도 충분히 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지만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계절 시즌 오프라는 거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수평 빅박스 엔진으로 이렇게 엔진 실린더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엔진열을 잘 식혀주는 거죠. 그리고 이 바이크는 R18 그리고 R90 등등 공냉식이 아니고 공유냉식입니다. 완전한 공냉식은 아니고 바람과 오일로 같이 이제 식혀주는 방식이죠. 공유냉식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자, 재밌습니다. 재밌다는 게 딱 이렇게 정차되어 있을 때 이렇게 앉아서 볼 때 엔진이 좌우로 흔들리거든요. 주행 중일 때 앉아가지고 보는 맛이 있습니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시동을 걸었고요. 자, 핸들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립니다. 자, 이거 보는 맛도 있습니다. 좌우로 막 흔들리죠. 그리고 이 모드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. 롤 모드하고 락 모드하고 레인 모드 3가지가 있는데요. 레인 모드는 사실 재미가 없고요. 롤 모드로 보통 타시죠. 근데 이제 이 락 모드로 이제 변경할 때는 이건 이제 크루저 바이크가 아니고 네이키드 바이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. 스로틀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요. 사실 제가 이제 기출을 하려고 그 6반이나 7반 미들급 네이키드로 좀 알아봤었거든요. 근데 사실 이 R18 락 모드로 할 때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. 사실 그래서 지금은 미들급 네이키드로 기출을 생각을 이제 포기를 했고, 이제 만약에 기출을 한다면 리터급 네이키드로 아마 기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한 번씩 락 모드로 놓고 타다 보니까 그 스포츠성에 적응을 해가지고 미들급 네이키드는 사실 성에 안 차더라고요. 그리고 이 R18이 또 기능이 있죠. 또 할리 데이비슨에는 없는 기능, 후진 기능과 힐 스타트 기능입니다. 이 프론트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으면 이제 자동차로 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게 되는 겁니다. 오토 스탑이 되는 거죠. 그리고 풀 때는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으면 이제 풀립니다.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기어를 1단으로 바꾸고 출발을 해도 풀리게 됩니다. 경사로에서 이 힐 스타트 이 기능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후진 기어입니다. 후진 기어. 자, 후진 기어도 N단에서 후진 기어 봉을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R 기어가 됩니다. R 기어. 후진 기어가 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 시동 버튼을 R 기어로 바꾼 후에 시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후진이 됩니다. 자, 그 부분도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. 평지에서는 발로 후진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경사가 진 곳에서는 후진 기어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리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과 빵입니다. 자, 빵이 굉장히 크죠.
제가 이제 클래식 바이크를 구입할 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열이 없는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,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이제 조금 체격이 크다 보니까 조금 큰 바이크를 원했습니다. 저는 이 빅박스 엔진에 대한 부분이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. 그리고 이 도장도 굉장히 고급스럽더라고요. 이 도장 마감. 확실히 이 BMW가 자동차 사업도 하다 보니까 이런 도장이나 뭐 여러 가지 조금 마감 부분에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더라고요. 자, 지금까지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고, 이제 세 가지 단점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. 자,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만약에 한 3개월, 2, 3개월 탔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,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단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. 그거 먼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.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 한 2, 3개월 동안 다리가 굉장히 저렸습니다. 이 미들 스텝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, 그래서 하이웨이 패그도 이렇게 제가 달았긴 한데, 그때는 굉장히 좀 포지션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어요. 다리를 뻗지 못하고 계속 다리를 이 미들 스텝에 고정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 기어 레버, 브레이크 레버를 밟을 때도 자꾸 실린더에 한 번씩 발 부츠가 걸릴 때도 있어서 조금 불만이긴 했는데,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하나도 불만이 없습니다. 지금 100% 미들 스텝에 적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다리가 저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. 다리가 저리지도 않고, 처음에는 이 왼쪽 다리죠. 왼쪽 다리가 많이 저려가지고, 왼쪽 발이 많이 저려가지고, 하이웨이 패그에 한 번씩 다리를 올리기도 했는데, 지금은 거의 하이웨이 패그를 사용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미들 스텝에 적응을 했습니다. 자, 그 부분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자, 이 주유 부분인데요. 저는 연비가 이게 안 좋은 바이크인 줄 알았습니다. 왜냐면 거의 한 200km 정도 주행을 하고 기름을 넣거든요. 근데 또 고급유를 넣죠. 그러면 200km마다 고급유를 13리터씩 넣습니다. 그리고 이 계기판에 또 주유 게이지가 또 안 나오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 부분이 좀 불만이었습니다.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죠. 주유 게이지도 안 나와, 뭐 주유 경고등 뜨면 또 고급유 찾으러 가야 돼.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만이긴 했는데, 제가 지금 1년 타다 보니까 이 바이크의 연비가 안 좋은 바이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. BMW R18 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의 뭐 리터급 바이크들도 거의 대부분 고급유를 넣고, 그리고 기름 게이지 안 뜨는 건 뭐 클래식 바이크들의 대부분 특징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사실 이 부분도 큰 단점은 아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점에서 뺐습니다. 단점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단점, 머플러 소리입니다. 자, 우선 머플러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. 자, 시동 켰어요. 자, 요 정도입니다. 뭐 영상으로 뭐 괜찮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, 저는 조금 밋밋하다는 생각을 아직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여력이 안 돼 가지고 머플러 변경을 하지는, 지금 당장은 하지는 못하지만 향후 한 1, 2년 안에는 머플러를 조금 교체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R18이 빵도 크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주위의 시선을 끄는 바이크임에는 분명합니다. 그럴 때 이 머플러 소리도 그에 걸맞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외관에 비해서 머플러 소리는 조금 약하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 타이어, 튜브 타입 타이어입니다. 자, 이 부분 아쉬운 부분입니다. 뭐 R90도 그렇고 R18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신차 출고를 하고
조금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. 안에 튜브가 있습니다. 튜브가. 그래서 만약에 조금 바다 컨디션이 안 좋은 곳을 주행하다가 펑크가 나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튜브리스 타입은 그래도 바람이 조금씩 새거나 근처에 샵에 가서 뭐 지렁이를 꼽아도 되고요. 주행을 전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거든요. 근데 이 튜브 타입은 펑크 나는 순간 주행 불가입니다. 만약에 근처에 뭐 정비샵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 대형 튜브의 사이즈, 이 R18에 맞는 사이즈의 튜브를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. 거의 확률이 없다고 봐야죠. 그나마 다행인 게 요즘 보험사 특약 중에 견인하는 특약이 있더라고요. 제 보험에는 없는데 그 보험이 있다면 그래도 뭐 보험을 통해서 견인을 해서 옮길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죠. 그래서 많은 오너분들이 튜브리스 타입으로 변경을 합니다. 뭐 저는 아직까지 1년 타면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요. 근데 사실 타면서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. 만약에 진짜 막 펑크가 나버리면 저도 그때는 튜브리스로 변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이미지 폭망입니다. 자, R18 최근에 9월 10월 계속적으로 이제 R18 BMW R18 40% 50% 재고 떨이를 했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뭐 신규 유입이 많이 된 부분은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존의 오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. 화가 나고 많은 기존 오너들이 절대 좋게만은 바라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. 그래도 이 좋은 바이크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재미있는 이 바이크의 이미지가 많이 깎였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내년 되고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꼬리표는 앞으로도 좀 달고 가지 않겠나. 많은 이제 바이크들이 BMW R18은 좀 망한 바이크다, BMW에서 할리 데이비슨 따라하다가 망한 케이스다 라는 그런 좀 오명이 어느 정도 좀 생기지 않았나, 그런 좀 아쉬움은 뭐 있죠. 제가 1년 동안 BMW R18을 타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, R18 오너들이 저랑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 기준에서 느꼈던 부분이고요. 총평을 하자면 저는 이 R18 굉장히 재미있게 잘 타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바이크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디자인이거든요. 그런 디자인적인 면에서 1년이 지난 지금도 굉장히 질리지 않고 만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뭐 5년 이상 더 탈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 바이크입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배기량이 깡패라고 하는데 1802cc의 독일에서 만든 BMW R18, 저는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. 이상 오늘의 영상을 마치고요. 다음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또 가야지.